9. Feeling well. Okay, let's go. They Let's go. dro- Want to go. To the moon. 이 공포영화에서 이야기는 자신에게 상처를 주려는 누군가에게 쫓기다가 두려움에 떨며 도망치는 여자로 시작된다. 그는 덤불 속에 숨으려고 달려갔고 알고 보니 그의 무서운 얼굴을 보여주는 거울이 있었습니다. 몇 주 후, 여전히 의문스러운 사건 이후 연애 테스트 챌린지에 참여하던 몇몇 사람들이 관계 개선을 위해 이 외딴 섬에 찾아왔다. 각자의 방으로 이동한 뒤 저녁에는 거짓말 방지 장치를 목에 걸고 서로 소개를 요청하며 행사를 시작했다. 익스트림 스포츠를 좋아하는 앤디와 그의 여자친구 올리비아를 시작으로 당시 앤디의 불륜 문제로 인해 올리비아는 다시 그를 신뢰하기 어려웠다. 이는 그들이 진실을 말했다는 거짓말 탐지로 답변됩니다. Part of the challenge. Now. Almost crashed a helicopter once. 그 후 IT로 일하는 마이클과 장거리 관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고대 문명 지식 분야의 전문가인 그의 여자친구 스테이시의 차례였습니다. 그 후 케이트와 닉의 차례가 되자 케이트의 인기에 불편함을 느끼는 문제가 생겨 케이트와 동행할 자신이 없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과 하비에르는 다시 만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행사 주최자에 따르면 이는 더 이상 서로에 대한 감정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운영자는 이 프로그램을 사용한 지 3일 후에 모든 참가자가 원하는 것을 얻을 것이라고 보장합니다. 교환원은 또 여자친구가 아닌 남자에 대한 자신의 뜨거운 감정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첫 번째 과제부터 K를 시작으로 5가지 도전 과제를 맡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했지만 게임의 룰에 강요당해서 결국 진실을 말했다. 스테이시는 인권 침해라고 여겼던 정직의 의무를 거부할 차례가 되자 갑자기 마이클의 얼굴 변화에 충격을 받고 섬 숲속의 덤불이나 나무 뿌리더미 속에서 깨어났다. 작은 미로를 이루는 나무뿌리 더미 속에서 그는 미로에서 빠져나오기 위해 여자친구를 찾아달라는 다음 과제를 찾아냈다. 그는 또한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거울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앤디가 근처에 나타났고 갑자기 거울에 그가 앤디와 사랑을 나누는 모습이 나타나 짜증을 내며 거울을 깨뜨렸다. 멀지 않은 곳에서 망미로 속에서 깨어난 앤디는 도전 과제 편지를 받고 구더기가 가득한 사과를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이 겪고 있는 일에 개의치 않았던 스테이시는 여행을 계속하다가 주변의 영혼을 볼 수 있는 작은 거울을 발견했고 그것을 시도하자 그녀는 겁에 질려 도망치게 되었습니다. 스테이시의 두려움은 그녀를 단념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녀는 여행을 계속하다가 영화 초반에 자신과 닮은 여성이 남긴 팔찌를 발견하고 스테이시는 더미 속에서 나오는 손에 붙잡혀 충격을 받습니다. 나무뿌리 한편 다른 곳에서는 비명소리를 들은 닉이 케이트를 도와주었고 이미 졸업한 진과 하비에르를 제외한 모두가 마침내
다시 모이게 만들어 행사 주최 측에 화를 냈다. 그들 중 한 명인 케이트가 부상을 입었기 때문에 경찰관은 그들이 본 모든 것은 단지 환각일 뿐이며 그들이 입은 상처는 저절로 낫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그들을 진정시켰다. Where's Jean and Javier? The- What was in those drinks? A special herbal brew to loosen you up. Now all you're in. This is a simple reaction to the cleansing. All will be fine soon. Hey, listen.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닉은 이 행사를 중단해달라고 요청했고 경찰관은 일생에 한 번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이 도전을 계속하도록 설득하면서 사용 가능한 헬리콥터를 사용하도록 초대했습니다. 마침내 그들은 진보를 받아들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온 그는 마이클에게 미로에 대해 물었고 마이클은 미로 속의 거울이 의심스럽다고 대답했는데 지니가 그를 유혹하여 사랑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스테이시에게 섬을 떠나도록 초대했지만 그녀는 실종된 상둥이 여동생이 미로에서 발견한 팔찌의 단서를 가지고 이 섬에 있다고 믿었기 때문에 거절했습니다. 스테이시는 실종된 여동생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기 때문에 경찰관 중 한 명을 따라갔습니다. 한편 다른 방에서 앤디는 불륜으로 트라우마를 입은 올리비아를 유혹하는 데 성공했고 그들이 사랑을 나누던 중 창밖으로 스테이시가 보이는 것을 보고 스테이시를 질투하던 올리비아는 분노하게 된다. 그 후 닉은 자신의 방에서 자신의 자존감이 무너졌다고 우라통을 터뜨렸고 공개적으로 케이트에게 자신을 더 흥분시킬 수 있는 다른 남자가 있다고 말하며 굴욕감을 느꼈다. 한편 케이트는 거울 효과로 인해 목에 상처가 생겨 몸 상태가 좋지 않아 목의 상처가 더욱 심해졌다. 이 사건으로 케이트는 자신의 방 앞에서 의문의 인물을 만나 실종됐고 경찰관은 케이트에게 괜찮다고 답해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라고 요청했다. 닉이 케이드와 올리비어를 찾고 있을 때 우연히 그녀를 만났습니다. See Kate tomorrow at the party. For now, rest. 그 후 스테이시는 겁에 질려 자신의 방 근처에서 자신을 괴롭히는 얼굴 없는 여자와 그녀가 죽기를 바라는 어린 아이를 만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 악몽은 당시 남편의 일 때문에 싸우던 실종된 여동생의 모습을 떠올리게 했다. 그 후 그는 반성하기 위해 방에서 나와 미로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앤디를 만났고 스테이시가 알몸으로 자신을 놀리는 것을 보았고 그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들은 그날 밤 일어난 일의 결과를 항상 모니터링하게 되었다.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에 그들의 관계는 모두 무너졌습니다. 케이트의 실종으로 닉과 가까워진 올리비아, 스테이시가 다정하게 껴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난 마이클을 시작으로 그 당시 케이트는 바람을 피워달라는 앤디의 초대를 거절했습니다. 이후 이벤트 운영자는 케이트와 하비에르가 사라지고 챌린지 프로그램에서 제외되자 짝을 지어 러브 테스트 챌린지 프로그램을 진행해 사태를 더욱 악화시켰다. 스테이시는 방 전체의 열쇠를 훔쳐 오늘의 파트너인 앤디를 초대함으로써 사라진 여동생의 흔적을 찾을 기회를 찾는다. 그들을 더욱 열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한편 스테이시는 불륜의 유혹에 빠진 오빠 마이클의 흔적을 찾고 있지만 닉은 여전히 사랑하기 때문에 거절당한다. 닉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는 앤디의 복수로 그를 속이도록 권유한다. 불륜을 싫어하는 이유로 의심스러운 방에서 영상 초반에 언급한 대로 몇 달 전 실종된 상둥이 동생에 대한 단서를 발견한 것. 그는 앤디가 방으로 몰래 들어왔을 때 일어난 모든 일을 앤디에게 말했고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스테이시가 아니며 마이클이 스테이시라고 생각하고 그의 여동생이 그를 잡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그녀를 속인 그의 여동생의 남편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테이시의 불평을 들은 앤디는 섬의 상태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고
이번 챌린지 이벤트가 마치 바람을 피우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에 행사 직원에게서 열쇠를 훔쳐 스테이시를 도우려 했다. 이것은 그날 저녁 챌린지 주최자가 주최한 기내 파티에서 관계를 끝내도록 요청한 올리비아에 의해 발견되었습니다. 스테이시가 섬의 지하방에 들어갔을 때 기도실에 묶인 여성이 발견되면서 흔적 찾기는 계속됐다. 얼마 지나지 않아 여러 사람이 여자를 데리러 미궁으로 데려가서 이야기 초반의 물을 통해 행사 주최자의 테스트를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로 한가운데에 도착한 스테이시는 실종된 케이트로 밝혀진 여자를 보고 깜짝 놀랐고 미로의 돌구멍에서 케이트와 꼭 닮은 생명체가 나타나 그녀를 희생시켰다. 그녀의 삶의 본질. 그들은 모두 숨어서 나와서 케이트의 허약한 상태와 마침내 죽음을 목격한 후 충격을 받았습니다. 스테이시는 결국 쌍둥이 자매의 시신과 여행 일기를 발견합니다. 일지에는 쌍둥이 형이 조사한 바빌로니아 시대의 악마 숭배 이단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마이클과의 불륜으로 상처받은 형의 마지막 메시지를 떠올리며 슬프게 만들었다. 앤디가 생명체를 깨우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만든 담요를 들고 미로를 빠져나오려는 순간 갑자기 생명체가 나타나 그를 향해 다가왔다. 스테이시는 도망칠 수밖에 없었지만 앤디를 찾으려던 중 숭배자들이 있던 바위 웅덩이에 빠졌습니다. 앤디는 미친 듯이 그녀를 찾다가 거울에 비친 스테이시의 모습을 보고 뒤를 돌아보게 되고 거울에서 나오는 악마의 모습에 충격을 받는다. 가까스로 미로를 빠져나와 어두운 방으로 이어지는 쌍둥이 자매의 혈흔을 본 그들은 현실을 마주할 수밖에 없었다. 마침내 그들은 어두운 방에 들어갔을 때 번쩍이는 빛에 충격을 받았고 핏자국이 가득한 거울이 나타났습니다. 거울에서 스테이시의 영혼을 원하는 악마 생물이 나타나 스테이시와 싸우도록 강요합니다. 탈출구가 없는 방을 둘러보며 그들은 겁을 먹고 자해를 하고 싶지 않았지만 생물이 공격해 앤디는 방 구석에 갇히게 되었고 스테이시가 앤디를 구하려 할 때 그를 죽음을 기다리게 했습니다. 생물의 공격. 거울에 비친 앤디의 얼굴을 본 스테이시는 자신을 희생하고 방에 있는 날카로운 쇠로 악마를 찔러 뒤에서 그 생물을 공격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악마에게 상처를 입히려고 했을 때 앤디는 실수로 뒤로 넘어져 거울에 부딪혀 죽었습니다. Victims. 이야기의 마지막에는 생물이 사라진 후 스테이시는 쌍둥이 여동생과의 시간을 기억하고 자신의 삶을 파괴한 사람을 찾겠다고 약속하고 약속을 어기고 어둠 속으로 사라진다.